이건 조작이야. 전부 다 루시아, 전현이 꾸민 짓이라고. 임시 주주총회장은 민경채의 절규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회장석에 앉은 루시아와 그 옆에 선 문태경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민경채는 방금 전까지 민강 유통의 주인이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태경이 손에 든 리모컨을 누르자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병실,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민두식 회장. 그리고 그 앞에 선 민경채와 공 실장이었습니다. 영상 속 공 실장은 민두식 회장의 손을 들어 지문 스캐너에 대고 있었습니다. 띡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리는 장면, 그리고 민경채가 그 안에 서류 뭉치와 인감 도장을 챙기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정적으로 휩싸였습니다. 주주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자신들이 목격한 장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회장님 지문을 훔친 거야? 제정신이야? 회장님이 쓰러져 있는데 그걸.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민경채는 이성을 잃고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걸 맡기신 거야. 저 영상은 문태경이 조작한 거야. 당장 꺼. 저거 당장 끄라고. 하지만 문태경은 그 발악을 무시한 채 차갑게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민경채 씨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더군요. 이번에 재생된 것은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회의실 전체에 민경채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공 실장, 정말 고마워요. 이 인감이랑 위임장 서류만 있으면 가짜 지분 양도 서류를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이것만 있으면 루시아와 문태경을 전부 내쫓을 수 있어. 이 회사는 이제 내 거야.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경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분노로 떨리던 손이 이제는 공포로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루시아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경채, 당신은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훔치려 했습니다. 불법으로 아버지의 지문을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해서 이 자리를 찬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훔친 그 서류, 애초에 가짜였습니다. 뭐라고? 민경채의 동공과 절망으로 커졌습니다. 문태경이 보란 듯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표지에는 민두식 회장 지분 위임장 원본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쓰러지시기 직전 이미 모든 법적 대리 권한과 지분 의결권을 루시아 회장 대행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증까지 마친 진짜 위임장입니다. 문태경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병실 금고 안의 서류는 제가 민경채 씨의 행동을 예측하고 미리 넣어둔 엉터리 종이와 길거리에서 5,000원이면 팔 법한 가짜 도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루시아와 문태경의 손바닥 위였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이 처음부터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지옥도의 시작은 운명의 주주총회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섭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회장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두식이 쓰러진 후 회사는 루시아의 회장 대행 체제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는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섭은 민경채의 계획대로 움직여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루시아에게 회사를 맡겨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았기에 늘 승자에게 붙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회장실 안에서 민경채와 루시아의 격렬한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민지섭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루시아, 니까짓게 감히 이 자리를 넘봐. 근본도 없는 당신이 아버지가 잠시 맡긴 것뿐이야. 당장 내일 주주총회에서 내 지분으로 널 끌어내릴 거야. 그러니 곱게 물러나. 민경채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반면 루시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침착했습니다. 지금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야. 당신의 그 천박한 욕심보다 민강 유통의 안정이 중요한 거 모르겠어? 안정? 그딴 건 너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그리고 우리 오빠 민지섭? 걔는 그냥 내 방패막이야. 앞세워서 루시아 널 공격하게 만들고 일 터지면 꼬리 자르면 그만이지. 민지섭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빠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회장 자리를 욕심내. 그냥 내 발밑에서 내가 주는 거나 받아먹어야지. 내 동생 수정이도 마찬가지고. 둘 다 내 밑에서 기어야 할 것들이야. 민지섭은 심장이 비수에 꿰뚫린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그저 발밑의 개처럼 쓰고 버릴 방패막이처럼 취급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경멸하고 이용하려 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민지섭이 분노로 이성을 잃은 채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민경채,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민경채와 루시아가 동시에 놀라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민경채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역겨울 정도로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민지섭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어머 오빠, 언제부터 있었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저 루시아 기집애가 하도 헛소리를 하길래 그냥 해본 소리야. 당연히 오빠가 내 다음이지. 오빠가 나한테 지분만 넘겨주면 난 오빠를 사장 자리에 앉힐 거야. 우린 한 배를 탔잖아, 오빠. 민지섭은 자신의 손을 잡으려는 민경채의 손을 짐승처럼 뿌리쳤습니다. 해본 소리? 내 발밑에 있으라고. 내가 너의 방패막이라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능력이 부족해도 난 네 오빠야. 민지섭의 눈에는 실망을 넘어선 처절한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넌 진짜 나쁜 년이다. 내가 너한테 지분을 주면 그땐 내가 필요 없으니 버리시겠다. 나랑 수정이를 쫓아내시겠다. 오빠, 그게 아니라. 닥쳐. 민지섭은 회장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루시아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민지섭은 곧장 동생 민수정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수정은 오빠의 핏발 선 눈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민지섭은 방금 자신이 들었던 민경채의 말을 그 경멸 어린 말투까지 그대로 전했습니다. 경채 언니가 우릴 발밑에 두겠다고 했다고. 오빠를 방패막이로 쓴다고. 민수정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민경채의 그늘 아래서 늘 주눅들어 살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지섭이 민수정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수정아, 정신 차려. 경채는 우릴 단 한순간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우린 그냥 제 회장. 자리 앉히는데 필요한 도구였던 거야. 내일 주총에서 지분 넘겨주는 순간 우린 이 집에서 개털돼서 쫓겨날 거라고. 민수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절대 경채 언니한테 내 지분 안 줄 거야. 무서워. 오빠도 절대 주지 마. 우린 버림받을 거야. 저 나쁜 년. 민수정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민경채를 배신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민경채의 밑에서 평생 무시당하며 살 것을 생각하니 더욱 끔찍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 문이 열리고 문태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민지섭의 분노와 민수정의 공포를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분, 지금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민지섭이 송곳니를 드러낸 짐승처럼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문태경,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루시아의 개가 돼서 우리까지 조롱하러 왔어? 문태경은 표정 변화 없이 자료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녹음기였습니다. 조롱이 아닙니다. 팩트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만약 내일 주주총회에서 두 분이 민경채에게 지분을 넘긴다면 두 분은 모든 의결권을 잃게 될 겁니다. 민경채는 이미 두 분을 경영에서 완벽하게 배제할 계획을 세웠더군요. 이건 김선재 변호사와의 대화입니다. 문태경은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민경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섭이 오빠랑 수정이는? 걔네는 그냥 명예직 하나 던져주고 저기 지방 물류 창고나 관리하라고 보내버리면 돼. 회사는 나랑 김변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걸리적거리기만 하니까. 민지섭은 주먹을 쥐다 못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우릴 개돼지 취급도 안 했겠다, 이거네. 문태경의 싸늘한 경고는 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선택은 두 분의 몫입니다. 루시아 회장 대행은 적어도 두 분을 경영 파트너로 존중할 겁니다. 그게 루시아 회장 대행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민경채는 두 분을 하인으로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드디어 운명의 주주총회 당일. 민경채는 그 누구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승리를 확신하며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민지섭이 잠시 화를 냈지만 결국 자신을 따를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오빠와 수정이는 그래도 내 편이야. 멍청하긴 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루시아 따위에게 붙을 리가 없지. 이제 저 루시아만 끌어내리면 회장 자리는 내 거야. 임시 의장으로 단상에 선 루시아가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현 회장 대행 체제 유지 및 신임에 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민경채가 그 말을 자르며 비웃음과 함께 일어섰습니다. 표결까지 갈 것도 없겠네요. 저 민경채, 그리고 제 동생 민지석, 민수정의 지분을 모두 합쳐서 루시아 회장 대행의 해임안을 발의합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죠, 루시아 씨. 모든 주주들의 시선이 민지섭과 민수정에게 쏠렸습니다. 민경채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지섭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민경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현 루시아 회장 대행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뭐? 민경채의 미소가 얼굴에 굳었습니다. 민수정도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루시아 회장 대행님을 지지합니다. 언니 미안해. 순간 민경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생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너희들 지금 나를 배신하는 거야? 민지섭이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배신? 가족을 먼저 버리고 방패막이로 쓰려던 건 너가 아니었나, 민경채.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루시아는 회장 대행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민경채는 분노로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진 채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와 서류 찢어지는 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감히 나를 배신해? 민지섭, 민수정, 용서 못해. 루시아 너도. 그녀의 광기 어린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아버지 민두식의 개인 금고였습니다. 그래, 아직 안 끝났어. 내 지분만으로는 안 됐지만 아버지 지분만 있으면 돼. 아버지 지분 28%만 내 손에 들어오면 이 모든 걸 단번에 뒤집을 수 있어. 민경채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평소 아버지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습니다. 젠장, 왜 안 열려? 그때 등 뒤에서 조용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민두식 회장의 평생 집사인 공 실장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날카롭게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안 보여. 이제 남은 건 아버지 지분뿐이야. 저 안에 인감 도장이랑 위임장만 있으면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저 금고 어떻게 열어? 당신은 알 거 아냐. 공 실장은 민경채의 야망에 불타는 눈을 보고는 마치 홀린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민두식 회장을 평생 모셨지만 동시에 민경채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터라 연민과 의무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직전에 지문 인식으로만 열리도록 바꾸셨습니다. 회장님의 지문이 필요해요. 지문? 그날 밤 두 사람은 죄인처럼 숨을 죽인 채 깜깜한 병실로 향했습니다. VIP 병실에는 의료기기의 삑삑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은 쓰러진 민두식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다 회사를 위한 거예요. 아가씨가 회사를 지키셔야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회장님을 돕게 해주세요. 공 실장은 휴대용 지문 복제 스캐너에 민두식의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띡 하는 작은 승인음이 울렸습니다. 민경채는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공 실장이 복제한 지문으로 금고 스캐너를 통과시켰습니다. 둔탁한 기계음과 함께 민경채가 그토록 원했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경채는 황홀경에 빠진 듯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인감 도장, 위임장 서류. 그리고 이건 비자금 장부. 민경채의 입가에 불길하고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 실장, 정말 고마워요. 이걸로 가짜 지분 위임장을 만들면 루시아 따위는 끝장이야. 그리고 이 비자금 장부 김선재 변호사랑 처리하면 완벽해. 우린 이겼어.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이걸 잘못 쓰시면 정말 모든 걸 잃으실 수도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경채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태경이었습니다. 그는 민경채가 주주총회에서 패배하고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공 실장을 이용해 금고를 노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을 루시아와 공유했습니다. 문태경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에서 지문을 복제하는 장면부터 회장실 금고를 열고 서류를 꺼내는 순간까지 모든 증거가 그의 손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움직였군, 민경채. 스스로 무덤을 팠어. 문태경은 즉시 루시아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가 금고에서 가져간 것, 우리가 미리 바꿔치기에 둔 가짜 위임장과 가짜 장부입니다. 진짜는 회장님께서 따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분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문 본부장. 그럼 이제 진짜를 공개할 시간인가요? 며칠 후, 민경채는 훔친 인감 도장과 가짜 위임장을 이용해 민두식 회장의 모든 지분을 민경채에게 양도한다는 완벽한 가짜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김선재 변호사와 함께 가짜 비자금 장부를 이용해 다른 소액 주주들을 협박하고 포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뒤집기 위해 그녀가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 민경채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당당하게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민강 유통은 제 겁니다. 아버지 민두식 회장께서 모든 지분을 제게 넘기셨습니다. 이 위임장을 보십시오. 그녀가 가짜 위임장을 흔들며 승리를 선언한 바로 그 순간 문태경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지분 훔친 거잖습니까, 민경채 씨. 그리고 이야기는 다시 현재 모든 것이 폭로된 회의실로 돌아옵니다. 스크린에는
병실 CCTV 영상과 금고를 터는 장면, 그리고 민경채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무너져 내리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다 가짜야. 문태경, 루시아. 너희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이건 무효야. 루시아가 마이크를 잡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민두식 회장의 지문을 몰래 찍어 금고를 연 것도 모자라 그 안에 비자금까지 빼돌리려 한 것도 전부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 씨, 당신이 김선재 변호사와 공모해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과거 주가 조작 사고를 조작하려 한 내역, 그 진짜 증거도 여기 있습니다. 문태경은 진짜 비자금 장부 원본과 김선재의 모든 범죄 내역이 담긴 녹음 파일을 책상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김선재 변호사. 김선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전부 조작이라고. 난 민경채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야. 하지만 이미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찰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경채 씨, 김선재 씨. 사문서 위조, 절도, 횡령 및 불법 자금 운용, 주가 조작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민경채는 발악하듯 외쳤습니다. 이건 루시아가 다 꾸민 짓이야. 난 잘못 없어. 모두가 날 배신했다고. 그녀의 처절한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모든 소동이 끝난 병실에서 기적처럼 민두식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보고를 받고 달려온 가족들, 민지섭과 민수정, 그리고 막내딸 민세리가 침대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의 공허한 눈은 단 한 사람, 루시아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민수정이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정이에요. 아버지, 지섭이 오빠도 여기 있어요. 아버지, 저 지섭입니다. 정신이 드세요? 하지만 민두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은 낯선 사람을 보는 듯 했습니다. 누구야? 난 루시아만 기억이 나는데. 루시아 맞지?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큰 충격으로 인해 부분 기억 상실이 온 것 같습니다. 과거의 대부분은 잊으셨고 쓰러지시기 직전까지 가장 강하게 의지했던 루시아 회장 대행님만 강하게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루시아는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한 줄기 기회를 직감했습니다. 민경채가 그토록 원했던 아버지의 지분 28%. 그 열쇠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어린아이처럼 꼭 붙잡고 말했습니다. 다들 낯설고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당신은 기억이 나. 나는 당신만 믿을게. 루시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했던 민강 유통의 수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에게만 의지하는 연약한 노인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곁에 있을게요. 걱정 마세요. 며칠 후 회장실. 민두식은 루시아의 손을 잡고 직접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이젠 당신이 지켜줘. 민강 유통. 그가 서명한 서류는 바로 민두식 지분 28% 양도서였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지분을 모두 합친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루시아는 단번에 민강 유통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문태경이 서류를 받아들며 묵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루시아 회장님. 그날 밤 루시아와 문태경은 민두식이 루시아에게만 알려주었던 진짜 서재의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숨겨왔던 민강 유통의 진짜 비자금 장부, 그 원본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네요.
불법 로비, 정경 유착, 차명 계좌. 민간 유통의 어두운 역사 전부가요. 루시아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이걸 세상에 보여줄 거예요. 민경채가 하려던 방식이 아니라 민간 유통을 살리는 방식으로요. 며칠 뒤 루시아와 문태경은 검찰청 정문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기자가 몰려들었고 루시아는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 장부에는 수십 년간 민간 유통을 병들게 한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민간 유통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민두식 비자금, 장부 및 위법거래 내역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루시아는 병실 창밖으로 민두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모든 걸 잊은 채 그녀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루시아. 당신만은 내 곁에 남아주었구나. 루시아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두식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은 반드시 벌 받아주세요. 이것이 제가 회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민간 유통을 잘 운영하겠습니다. 당신이 알던 방식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문태경이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회장님. 며칠 후 아침 루시아는 민간 유통의 새 회장으로서 회사 로비에 서서 직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옆엔 문태경이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제 이 회사는 거짓이 아닌 진실로 움직일 겁니다. 과거의 잘못을 모두 도려내고 투명한 경영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사 건물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모두 드러났고 탐욕에 물들었던 악인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민간 유통에는 비로소 진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문태경은 루시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루시아 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꽃길만 걸으시죠. 루시아가 그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같이 걸어야죠, 문태경 본부장님. 두 사람의 시선이 미래를 향해 단단하게 마주쳤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삼키려 했던 민경채는 결국 동생들의 배신과 루시아 문태경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드러나고 긴급 체포되는 민경채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기적적으로 깨어난 민두식 회장이 기억 상실에 걸려 루시아에게 모든 지분을 넘기면서 루시아는 민간 유통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의 비리를 스스로 밝히고 투명한 경영을 선포하며 문태경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